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연일 김문수 지사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지사 경산호위 위원장에 대해서 그분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잘 알면은 저런 질문을 하고 저렇게 안 할 건데 계속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는 일관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하고 있는 일관된 말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통치의 5년 동안 너무너무 암흑 같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5년은 대한민국 정치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민간인이었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압수수색을 4번 당했습니다. 내가 뭐 정치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한 것도 아닌데, 문재인은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전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말하고 있는 문재인 총살감이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재판을 받고 다 했는데 감옥을 가서 22년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도 뺏기고 감옥살이 5년 했습니다. 문재인 집 기어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통치 행위를 법적으로 물으면은 감옥 안 갈 인간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본인도 전임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법적 책임을 물었으니까 우리도 문재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은 저는 제가 볼 때 문재인은 총살을 당하고도 남고 징역은 100년을 살아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다 망치지 않습니까? 원전 생태계 다 망치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 왜곡 앞장서서 다 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거 왜 총살감이냐? 총살은 군법 회의 외에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는 군 지피고 안보시설 다 허물었지 않습니까? 군대 몇 개 사단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이건 김정은의 충성한 여적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보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안보 환경이 나아졌습니까? 안보 환경은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 지금 막 전투기가 뜨고 순항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SLBM이 날아다니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김일성 시대 이후로 이렇게 격렬하게 활발하게 움직인 때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9.19 남북 군사 합의해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훈련 다 중단, 포사격 중단, 훈련을 안 했잖아요. 군대가.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군대가 아니게 만든 자가 문재인이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문재인은 총살감입니다. 전방에 있는 DMZ 다 없애고 훈련 중단시키고 해서 평화가 왔으면은 그건 문재인의 정치적 공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고, 지금은 순항 미사일 몇 개 떨어지면은 우리 국민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 해갖고 그걸 삼축 체제 해갖고 뭐 킬체인, 뭐 저게 그 어떤 도발이 예상되는 곳에서 선제 타격 킬체인.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해갖고 막 막는다. 이 두 개 체제는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북한 미사일 방어 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방안이 뭐냐? 이제 방안은 핵에는 핵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이 핵잠수함 또는 동해안의 핵 항모를 통해서 지금 북한 핵을 억제했는데 뭐 이런 얘기밖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자유연대 NGO 프레스의 박기락 교수께서 올린 글에는 북한의 핵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질문에서 방안이 없습니다. 그럼 방안은 뭐냐?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 그 방안 1. 또 방안 2는 뭐냐? 방안 2는 한국이 핵 개발하는 것.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칭 전력은 대칭으로, 비대칭 전력은 비대칭으로 싸울 때 적들이 도발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대칭 전력, 핵을 갖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다가 러시아가 밀리니까 딱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핵을 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핵은 살상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면은 그냥 그 나라만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류가 3차 전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가 핵을 쓰기만 쓴다면 우리도 뭘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이제는 막판까지 왔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항에서 미사일을 3발 발사했는데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로 날아가다가 다 자국 아파트에 떨어지고 이렇게 막 야단 났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맨날 연일 우리 군을 때리고 있습니다. 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잘 안 날아가고 강릉 모 부대에 떨어져갖고 그 바로 옆에 유류 저장고가 있었니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군을 훈련을 안 시켰어요. 미사일 발사를 시켜봤습니까? 아니 김정은은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하면은 계속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오늘은 어제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없으면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고 어제 군인들이 미사일 사격 훈련 같은 것도 정밀하게 안 했으면 오늘 미사일을 정밀 사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훈련과 각 부대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면 지휘관 문책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5년 동안은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5개월 만에 군인들이 군인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군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훈련하다가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라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하는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연일 군인들을 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에게 충성했던 군인들, 장성들 빨리 예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편시키고 그 자리에 소외받고 유능한 발언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군인들 갖다 빨리빨리 앉혀야 됩니다. 지금 국방장관에게만 맡겨놔서 될 일 아닙니다. 국군 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 해갖고 지금 장성들 빨리 예편시키고 새로운 젊은 군인들로 빨리빨리 대체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늘 가르쳐야 되는 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권력에 충성해는 안 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해야 된다. 그걸 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걸 늘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겨누어야 될 총구를 남쪽으로 겨누고 동해안으로 겨누고 서쪽으로 겨누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자를 처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절대로 고개를 들고 눈은 들고 무조건 봐야 될 것은 북쪽 인민군 김정은의 군대 포탄과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항상 쳐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군복 입은 군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망친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게 바로 김문수 지사가 너무너무 고달팠고 그런 걸 따지고 놓고 보면은 총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결론적으로 별로 없어요. 2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명박도 잡아가고 17년형을 때렸어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제가 볼 때 50년 이상 100년까지 살아야 됩니다. 지연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큰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법정에 끌려가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법으로 물었을 때는 사형감이다. 어제 감사원에서 무려 20명이나 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해안 이대준 씨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었는데 왜 물었는가? 박지원이 서훈 국방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하여튼 높은 놈들 다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가? 제일 큰 건 뭐냐 하면은 정보를 106건이나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106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삭제를 하겠습니까? 국방부가 64건인가를 삭제를 시키고 국정원에서 42건인가를 해서 106건이에요. 그래서 조사했던 사람들이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정보를 삭제했겠습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쁜 놈들이 증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한 사람들은 증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저 압수수색 4번 당할 때 숨긴 거 없습니다. 몇십 년 전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싹 다 들고 왔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자료를 숨기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감사하면서 아니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기라고 지시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의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가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은 속도를 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수사하고 수사 결과도 빨리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2억 몇천만 원어치 국방 관련주 주식을 팔았다. 근데 팔았는데 한 15% 손해봤다 그래요. 이재명은 앞으로 손해볼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 욕심이 나가고 또 돈도 많은 인간이
국방 주식을 어떤 놈이 사라 그랬는지 또 샀습니다. 그러나 개망신 당해갖고 어제 또 급히 팔았습니다.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진 자가 국방위원회에 왜 기 들어갑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주식은 쭉쭉 떨어지는데 국방 관련주는 막 올라간다고 하고 하니까 그걸 한 2억 몇, 그것도 2천 얼마나 2억 몇 천만 원쯤에 샀어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안 팔았으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한심한 자들이 정치하고 있고 한심한 자가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준석이 어제 경찰의 최종 결론은 성상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상납을 받아놓고는 그걸 받았다 하는 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까 그거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고 혐의로 좀 넘겨줬습니다. 준석이는 그냥 엿됐습니다. 떡됐습니다. 어린 놈이 어디 다니면서 성상납이나 받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자정과 자숙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인간의 염치 있는 인간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여의도 가면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은 양심도 염치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는 인간으로 저렇게 타락되어 버려요. 애조차도 어린 꼬마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어른이 있으면 애 불러갖고 야 이런 게 있는데 너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인생이 종친다. 인생이라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런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다. 지금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다 일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자도 없는 어른 없는 저 국민의힘당도 저 문제가 심각한 당이에요. 애 하나를 완전히 막 잡다리 해갖고 애를 병신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병신을 만들어 놨는 당이 국민의힘당이 그런 자들이 권력 행사를 다 하면서 정치를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준 거나 똑같아요.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는 게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겠습니까? 다 먹어버리지. 지금 그런 형국이라니까요. 국민 여러분, 나라 꼴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양심이 있는지 양심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려면 나의 윤리의식과 나의 어떤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여의도 정치판에 저렇게 썩어 자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통감한 이 바닥에 있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늘 진짜가 있는데 늘 가짜들이 주인 행사하고 가짜들이 뭘 더 하려고 하고 사기칠 놈들이 더 부지런하고 그래 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 그다 속아 넘어갑니다. 정신을 가다듬으세요. 사기꾼들에게 자꾸 뭘 도움을 주는 것은 사기 방조, 나도 사기꾼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도움을 주는 것도 나도 악한 자입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씨앗이 많이 자라서 악의 열매가 이 세상에 맺게 만든 것도 나의 책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혼돈스러운 것은 악한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92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종창아재와 우길고가 또 밤을 지켰고 아침은 변함없이 송아재가 와서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좌파들도 촛불행동 22일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합니다. 22일 날은 좌파들이 많이 나올 시청에서 해서 대통령 용산까지 행진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00명 이상 2만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도 교보문고 앞에서 문화재 뮤직 페스티벌 집회에서 이제 문화재를 합니다. 애국순찰단 한경구 단장이 많이 동분서주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가로세력연구소 우리 저 감옥에 가 있는 안정건 벨라도 주최 공동 주최 그리고 자유연대와 국민노조가 후원 이런 시스템으로 교보문고 앞에서 내일 집회를 하고 앞으로 문화행사가 갈채를 받으면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일은 하여튼 일대 대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우리가 우파단체 전체가 통과를 해서 다 묶여서 단체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대수장, 정군, 공연합 다 해서 만든 단체 이름이 자유와 연대입니다. 단체 이름이 자유와 연대. 우리는 자유연대 하죠.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서 자유와 연대. 연합이니 총동맹이니 아이고 그런 거 식상하니까 대통령께서 맨날 하는 말을 자유와 연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유와 연대로 합시다 해갖고 다 동의해서 자유와 연대 해갖고 큰 항공모함 같은 단체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첫 집회를 22일 날 삼각지 용산 숙대 가는 입구에서 촛불들의 행진을
전선에서 막기 위한 첫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조선일보에 5단 통 강구가 게재될 예정이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 22일 날은 정강훈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대형 집회를 강화문에서 하고 맞불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삼각지 가서 또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또 오는 촛불들을 또 맞불을 하고 그래서 촛불을 협공을 해갖고 뒤지게 만들 겁니다. 내일은 요소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가을 날씨도 느끼시면서 애국 전선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참전 군인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